안녕하세요. 3학년 지필평가 문항제작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안내해 드리면 오늘은 10월 25일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제 범위 관련된 교과 협의록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 이때 학생 입장에서 시험 범위가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시험 범위를 좀 줄여서 분량을 조절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문항지 제출일은 11월 10일 금요일인데 그 제출 이전에 동교과 교차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간이 특성하고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날 교차 점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가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11월 6일, 11월 8일 이틀 중에 하루 교과에서 협의하셔서 편한 날짜에 문항 점검해 주시고 저희한테는 이날에 하겠다라고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제출일은 수능 다음 날인 11월 17일 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주에 결제해서 인쇄 분철해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지는 지난번부터 비포 용지로 변경이 된 거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문항 정보표는 나이스에서 출력하시면 A4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저희한테는 단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편집 담당 선생님 성함을 맨 앞에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은 어차피 수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니까 찍지 마시고 그냥 제출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 최종본에만 도장 찍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항을 제작을 하실 때 평가 요소를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단원마다 핵심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평가 요소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실 때 평가 요소를 먼저 쭉 추출을 하신 다음에 모든 요소가 다 포함이 되는 문항을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가 누락되지 않게 또 한 시험 범위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잘 배분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고 작년 기출문제 또 출판사 문제, 그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 참고해 보셔서 조금 수준이 있는 좀 전문성이 보이는 그런 문항을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교과 교차 점검이 무척 중요한데요. 문항 오류에 대한 책임은 동교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내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문이나 평가 문항이 적절하게 잘 제작이 되었는지도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 문제는 학원으로도 나가고 외부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권위자가 문항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문성의 바탕을 둔 그런 문항을 출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험 범위라던가 힌트나 유인물 같은 거 평가와 관련된 거 학급에 안내할 때는 모든 학급에 공평하게 잘 전달이 되도록 특히 한 학년을 두세 분씩 나눠서 가르치시는 경우에 특히나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보안에도 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차 점검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먼저 저희가 진도 계획보다 앞선 내용 또는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이 즉 선행교육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고 작년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학원 교재 등 문항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았는지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난이도라던가 변별력이라던가 그다음에 비교육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그러한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발문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정답 시비가 없고 이의제기가 없는데요. 문항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정답 시비가 없는 문항인지 객관적으로 이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지 같은 경우에도 자,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 답지 중에서는 정답지와 오답지가 있는데 정답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이 정답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 이렇게 교과서 내에 이 정답의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문제인지도 봐주시고요. 관점에 따라서 이 정답이 오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출제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교과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답지 같은 경우에서도 오히려 관점에 따라서는 정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답은 있지만 조금 의미 없는 학습 내용을 오답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등등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집인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출력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독성의 원칙과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을 해요. 그래서 100%딱 매뉴얼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아이들 입장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발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번 문단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으로 반드시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는 가급적 긍정문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문 혹시 만들게 되면 밑줄 치시는 거 아시고요. 인문국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모모한 것은 이렇게 해서 최선의 답을 묻고 있게끔 발문을 해주시는 게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요소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구체적으로 넣어주시고요. 대부분은 마지막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학생들이 이거를 묻는 거구나 라고 조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평가 요소는 가급적 하나만 평가를 해주시고요.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로 묻는 발문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발문의 예시가 있습니다. 가급적 하나의 문장으로 단순 명료하게 발문을 표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발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발문도 항상 괜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이라는 말은 이름이 없는 박스에만 다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 박스에는 이름이 없어요. 보기, 표, 그래프 이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업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 이 박스의 이름은 보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 보기가 아니라 그냥 바로 보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여러 개 짝짓는 경우에는 발문은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매뉴얼적인 발문이 있으니까 요거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기 박스 등이 이제 나오는 경우에 이제 관련된 거고요. 박스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기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선택을 묻는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많이 하고요. 선택을 하지 않는 이런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분리기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답지에서 옳은 거 고르는 때 발문 많이 헷갈리시니까 이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지 개수가 이렇게 두 개로 똑같을 때의 발문이고요. 답지 개수가 다 다를 때에는 있는 대로라는 말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때 보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충 자료가 있을 때 그림이라던가 그래프나 표가 들어갈 때는 보기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발문에다가 저희가 지금 첨부되어 있는 요 그림 그래프 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림은 뭐뭐와 관련된 지도이다. 이런 식으로 첨부되어 있는 삽입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세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답하시오라는 발문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축키도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순을 마치도록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이명희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